들창으로 불어드는 바람에 가을 기운이 완연했다. 이 방을 처음 보러 왔을 때는 장마철답게 부슬부슬 비가 내렸는데 하고 다카미야 마코토는 석 달 전 일을 떠올렸다. 이사하기 딱 좋은 날씨네. 마른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던 요리코가 잠시 손을 놓고 말했다. 그저 날씨가 걱정이었는데 이런 날씨라면 이삿집 센터 사람들도 정말 편하겠네. 이사 업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날씨 같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야마시타 시내는 며느리 짐이 지난달에 들어왔잖니. 그런데 태풍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더라. 태풍은 특별한 경우죠. 이젠 10월이에요. 10월이라도 큰 비가 내리는 일이 없진 않아. 요리코가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누구지? 새아기 아니겠니? 하지만 유키오라면 열쇠를 갖고 있을 텐데. 마코토는 거실 벽에 붙어있는 인터폰용 수화기를 들었다. 네, 유키오예요. 뭐야, 당신이었군. 열쇠는 깜빡했어? 그런 건 아닌데. 알았어, 일단 열게. 마코토는 자동 잠금 장치의 해제 버튼을 누른 뒤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고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서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잠시 후 복도 모퉁이에서 기라사와 유키오가 모습을 드러냈다. 엷은 초록색 니트에 하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재킷을 손에 든 것은 오늘 날씨가 유난히 따뜻해서일 것이다. 왔어? 마코토가 웃음으로 반겼다. 미안해요. 이것저것 사다 보니 늦어졌네. 유키오가 손에 쥐고 있던 슈퍼마켓 봉지를 들어보았다. 그 안에는 세제와 스펀지, 고무장갑이 들어있었다. 청소는 지난주에 다 했잖아. 그래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걸요? 그리고 가구 들어올 때 보나마나 여기저기 더러워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 마코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군.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면서 청소 도구를 잔뜩 들고 오셨는데. 어머, 그럼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겠네. 유키오가 서둘러 스니커를 벗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코토는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늘 굽이 높은 구두만 신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바지를 입은 유키호의 모습도 처음이다. 마코토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사하는 날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오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요리코가 웃으면서 나왔다. 어서 오너라.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키오가 고개를 꾹뻑 숙였다. 얘가 옛날부터 이렇단다. 자기 방도 제 손으로 청소해 본 적이 없으니 쓸고 닦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몰라요. 유키오가 앞으로 고생이 많겠구나. 각오해야겠어.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아요. 요리코와 유키오 두 사람은 거실로 가서 청소할 순서를 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코토는 아까처럼 창가에 서서 아래쪽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슬슬 가구가 도착할 시간이다. 전자제품 대리점에는 가구점과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오라고 얘기해두었다. 드디어 하고 마코토는 생각했다. 앞으로 2주일 후면 가정을 꾸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더니 이제 슬슬 긴장이 된다. 유키오는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있는 다다미 방을 닦기 시작했다. 저렇게 가정적인 모습을 하고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생이 미인인 것이다. 꼬박 4년이로군 하고 마코토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유키오와 사귄 기간 말이다. 유키오를 처음 알게 된 건 대학교 4학년 때였다. 그가 활동하는 에이메이 대학 사교 댄스부는 세이카 여자 대학 사교 댄스부와 합동으로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그녀가 들어온 것이다. 여러 명의 신입 부원 중에서도 유키오는 각별히 빛나 보였다. 그녀의 반듯한 얼굴과 균형 잡힌 몸매는 그대로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남자 부원 여러 명이 그녀에게 반해 그녀의 애인이 되기를 꿈꿨다. 마코토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 무렵 사귀는 여자가 없기도 했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도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면 그가 유키오에게 먼저 사귀자고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태자 맞은 부원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창피만 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키오 쪽에서 먼저 도무지 잘 안 되는 스텝이 있는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코토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1대1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만인의 아이돌을 독점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둘만의 연습을 거듭하면서 유키오 역시 자신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했다. 마코토를 가만히 바라보며 유키오는 이렇게 물었다. 어디로 데려갈 건데요? 마코토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라고 대답했다. 그날 두 사람은 뮤지컬을 보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물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로부터 4년 남짓 두 사람은 줄곧 연인 사이였다. 그때 그녀 쪽에서 먼저 춤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이 사귀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마코토는 생각한다. 그가 그 다음 해에 졸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일한 기회를 잡았다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다 여자 부원 하나가 탈퇴한 것도 둘의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 마코토에게는 또 한 명 마음이 쓰이는 신입 부원이 있었다. 당시 그는 유키오를 그림의 떡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쪽 여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다. 가와시마 에리코라는 그 여자 부원에게는 유키오 같은 화려함은 없어도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와시마 에리코가 갑자기 댄스부를 그만두었다. 그녀와 친했던 유키오도 자세한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에리코가 그만두지 않고 마코토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거절을 당했더라도 그 후 유키오로 갈아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렇게 됐다면 현재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적어도 2주 후에 도내 호텔에서 유키오와 결혼식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다는 걸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열쇠가 있는데도 인터폰을 누른 거지? 주방을 청소하고 있는 유키오에게 마코토가 물었다. 멋대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어째서 그러라고 당신에게 또 열쇠를 준 건데. 하지만 아직 식도 올리기 전인데. 그런 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자 옆에 있던 요리코가 끼어들었다. 분명히 하자는 거지. 그리고 요리코는 2주일 후면 며느리가 될 여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키오 역시 2주 후면 시어머니가 될 여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코토는 숨을 길게 내쉬고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 유키오를 봤을 때부터 그녀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운명의 끈은 자신과 가라시와 유키오를 엮으려 하는 것이겠지 하고 마코토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의 내리에는 한 여자의 얼굴이 각인되어 떠나질 않는다. 생각지 않으려 해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코토는 머리를 저었다. 초조함에 가까운 감정이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다. 몇 분 후 가구점 트럭이 도착했다. 다음 날 저녁 7시 마코토는 신주쿠역 빌딩 안에 있는 찻집에 앉아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간사이 지방 사투리를 쓰는 남자 둘이서 큰 소리로 야구 얘기를 하고 있었다. 물론 타이거스 얘기다. 전문가들조차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줄곧 부진을 면치 못하던 타이거스가 올해는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이례적인 사건에 간사이 출신들이 크게 기운을 얻는 모양이었다. 마코토의 회사에서도 여태까지 한신 팬이라고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부장이 갑자기 사내 팬클럽을 결성해서 매일같이 퇴근 후에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소동이 당분간은 가라앉지 않겠구나 싶어 교진 팬인 마코토는 넌더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오랜만에 듣는 간사이 사투리가 정겨워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가 졸업한 에이메이 대학은 오사카에 있다. 그리고 그는 지난 4년간 센리에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살았다. 그가 커피를 2모금 마셨을 때 만나기로 한 상대가 나타났다. 회색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이제 완연한 회사원이다. 앞으로 2주일 후면 독신 생활과도 안녕이군. 그래, 기분이 어때? 시노즈카 가즈나리가 싱글거리면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오자 그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하다. 괜찮아, 월요일은 비교적 한가하거든. 시노즈카가 가늘고 긴 다리를 꼬았다. 그와는 같은 대학을 다녔고 댄스부에도 같이 활동했다. 시노즈카가 부장이었고 마코토는 부부장이었다. 사교 댄스를 배우려는 학생은 가정환경이 웬만한 경우가 많다. 시노즈카는 큰아버지가 대형 제약 회사의 사장인 재벌가 자제였다. 본가는 고베에 있지만 현재는 도쿄에 올라와 자기네 회사 영업부에서 일한다. 나보다 내가 나쁘지 않겠어? 여러 가지로 분주할 텐데, 시노즈카가 말했다. 그렇지 뭐. 어제 신혼집이랑 가구랑 가전제품이 들어왔어. 오늘 밤부터는 내가 혼자 거기서 자게 될 거야. 살림살이가 착착 갖춰져 가는구나. 이제 신부만 들어오면 완성인가? 다음 토요일에는 그녀의 짐도 들어올 거야. 그래, 드디어 네가 장가를 가는구나. 그러게 말이다. 마코토는 시노즈카의 눈을 슬쩍 피하며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시노즈카의 웃는 얼굴이 오늘따라 왠지 눈부시다. 그런데 할 얘기가 뭐야? 어제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잠옷 진지하던데. 그게 어젯밤 집에 돌아온 마코토는 시노즈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얘기가 있다고 했다. 설마 이제 와서 독신 생활에 미련이 남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러고서 시노즈카는 웃었다. 물론 그가 농담으로 던진 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마코토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받아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시노즈카의 농담은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마코토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시노즈카가 눈썹을 세우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봐, 다카미야. 그때 웨이트리스가 에스프레소를 들고 왔다. 시노즈카는 테이블에서 몸을 약간 뗐지만 눈은 그대로 마코토를 바라보고 있었다. 웨이트리스가 멀어지자 시노즈카는 커피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다시 마코토에게 물었다. 설마 너 장난이지? 망설이고 있어 사실은. 마코토는 팔짱을 끼고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노즈카가 눈을 휘둥그레뜨며 입을 반쯤 벌렸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듯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마코토를 보았다. 망설일 게 뭐 있어.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마코토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대로 결혼을 해도 좋을지 어떤지 말이야. 시노즈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마코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걱정할 거 없어. 남자들 대부분이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나도 들은 적이 있어. 가정을 갖게 된다는 중압감과 갑갑함이 갑자기 밀려오기 때문이겠지.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시노즈카는 마코토의 말을 호의적으로 해석한 듯 했다. 그러나 마코토는 고개를 젓지 않을 수 없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당연한 질문을 하는 시노즈카의 눈을 마코토는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지금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면 그가 자신을 얼마나 경멸할지 불안했다. 그러나 이 남자 말고는 의논할 상대가 없다. 마코토는 잔을 들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실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뜻밖의 말에 시노즈카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마코토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보다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려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시노즈카가 입을 열었다. 어떤 여자야?
그가 심각한 눈으로 마코토를 똑바로 보았다. 지금은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어. 지금이라니? 당혹감을 나타내는 시노즈카에게 마코토는 미사와 지주루에 대해 얘기했다. 시노즈카의 회사에서도 용역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는 사정을 금세 이해하는 듯했다. 그럼 아직은 업무상으로만 만났다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지는 않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시노즈카가 물었다. 지금 내 입장에서 데이트 신청을 할 수는 없잖아. 그야 그렇지. 게다가 상대의 여자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래. 그렇다면 시노즈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여자는 있는 편이 좋지 않겠어? 내게는 일시적인 흔들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친구의 말에 마코토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내가 너라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야. 아, 미안. 시노즈카가 아차 싶었는지 얼른 사과했다. 그래, 그 정도는 너도 충분히 알고 있겠지. 그런데도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내게 상담을 청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겠지 하면서 시노즈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미 미지근해졌을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언제부터였어? 뭐가? 그 여자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 말이야. 아, 마코토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했다. 올 4월쯤인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야. 그럼 반년도 더 됐잖아. 왜 좀 더 빨리 어떻게든 하지 않았어? 시노즈카의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묻어났다. 어떻게도 할 수 없었어. 예식장 예약도 끝났거니와 약혼식을 바로 앞두고 있었어. 아니, 그보다도 내가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었어. 좀 전에 너도 말했지만 일시적인 흔들림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 이상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고 나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 그런데 오늘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거군. 시노즈카는 한숨을 쉬고 나서 학창 시절에는 살짝 파마를 했었지만 이제는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머리를 긁었다. 겨우 2주를 남겨두고 참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걸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래, 이해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노즈카는 계속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상대 여자의 마음도 모르잖아.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그야 그렇지.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네 마음이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도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상태로는 식을 올리고 싶지 않아. 그래, 나도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노즈카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유키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녀를 지금도.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군. 마코토는 시노즈카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는 컵에 남은 물을 한 입에 다 털어넣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그 기분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건 두 사람에게 모두 좋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너와 유키오 두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마코토가 물었다. 나 같으면 결혼이 결정됐다면 가능한 딴 여자와는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 거야. 시노즈카 특유의 농담에 마코토는 웃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기분은 결코 아니었다. 그래도 만일 식을 올리기 전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면. 시노즈카는 잠시 말을 끊고 비스듬히 위쪽으로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마코토를 보았다. 나라면 결혼을 보류할 거야. 2주일 남았는데도 하루 전이라도. 마코토는 입을 다물었다. 친구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시노즈카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멋대로 말할 수 있는 거겠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 게다가 마음의 정도라는 문제도 있어. 그 여자에 대한 네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모르잖아. 그 말에 마코토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충고할게. 사람은 저마다 가치관이 달라. 네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나는 뭐라 하지 않을 거야. 결론이 나면 보고하지. 기분 내키면. 그렇게 말하고 시노즈카는 또 웃었다.